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새벽이 됐습니다. 준우식입니다. 요즘 참 뻔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 이틀째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말하고 있는 안전운임, 이 안전운임은 정말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임인 것인가요? 정말 안전운임을 보장을 해야만 과직도 하지 않고 과속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것인가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연대 파업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이 정치 파업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 산업의 동맥이 꽉 막혔습니다. 전국적인 물류마비로 피해가 지금 속출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이러다가 모두 다 죽는다며 총파업 철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항만을 중심으로 수출 선적과 납품이 지연되고 시멘트와 철강의 출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올스톱되고 있습니다. 올해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놓고 국토교통부는 3년 한시 연장, 화물연대는 기한 없는 제도 유지를 주장하며 이견이 컸습니다. 솔직히 원희룡의 국토안전부도 조금 서투른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물연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안전운임제 일몰 여부를 결정할 여야 역시 입장이 상반됩니다. 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은 민주노총이 국가물리를 볼모로 삼아 사실상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중소기업 주황회 등 중소기업 관련 10개 단체는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 3고에다가 이제 인력난, 그리고 이 화물연대 이 파업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겹쳤다고 호소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은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물류를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국무회의 날짜인 29일이 유력하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분 성함은 지금 야당 대표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한글 이름이 말입니다. 이 이재명 부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파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내리면 불응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어쨌든 대통령실 입장은 아주 강경합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시 이재명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불법적인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자, 다른 뉴스입니다. 어제 일선 기자들의 시선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속개된 대장동 재판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건 법조 기자뿐 아니라 정치부 기자들의 관심이 더 높은 사건입니다. 24일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만배가 법정 안팎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 남욱 유동규와 함께 폭로 진선에 합류할 것인가? 바로 이 점이 정치판을 넘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죠. 이 남욱이 김만배가 민간업자의 우두머리처럼 된 데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설득하기 위한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랫동안 대장동 개발에 매달려온 남욱 등이 대장동 공영개발 방침을 밝힌 이재명에게 민간개발로 바꿔야 한다고 설득해달라며 김만배에게 부탁했다는 취지입니다. 남욱은 이날 대장동 배임사건 공판에 정인으로 출석해서 유동규 변호인이 김만배가 이재명과 친분이 있어 민간개발자들을 위해 로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로비를 위해 영입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남욱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김만배가 직접 이재명과 친분이 있다고는 듣지 못했다. 당시 김만배가 이재명과 친분이 있는 이광재 전 의원이죠. 그리고 김태년 의원, 그리고 이화영 전 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들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재명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희가 김만배에게 최초로 부탁한 내용은 민간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재명 시장 마음을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이재명을 설득해서 민관 합동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개발을 하도록 이재명을 설득해달라, 이 부탁을 김만배에게 했다는 겁니다. 남욱은 당시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 기자로부터 김만배가 수은 토박이라서 그쪽에 지인이 많고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관련 정치인들과 친분이 많다고 들었다면서 2011년 말 그리고 2012년 초에 김만배가 이 세 분을 통해서 이 시장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김태년에게 예우를 전달하려고 한 것도 당시 이재명 설득의 일환이었다는 게 남욱의 주장입니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유동규 변호인이 정형하게 2013년 녹취록에 있는 남욱이 한 말, 1억 6천만 원 준 것을 받아와야 한다. 그래, 김태년에게 1억 6천만 원 준 것을 받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한 대목의 뜻을 묻자 남욱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태년 의원 측에 이 보좌관을 통해 전달한 예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1억 6천만 원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 김만배가 4천만 원을 따로 쓰셨다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4천만 원 배달 사고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김태년에게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한 이유를 남욱은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태년 의원이 민간 합동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언론에 해서 정영학이 돈을 주는데 왜 저러냐고 했다. 그래서 제가 돌려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한 것이다. 유동규 변호인은 정진상, 김용, 황무성, 유한기, 김문기 등 성남시청이나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한 로비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욱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2012년 초부터 최윤길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 의원이 유동규, 김용, 정진상 정도는 직접 만나서 상의했다고 최윤길에게서 들었다. 이날 대장동 재판에서는 김만배가 작년 2월 대장동 개발이익 관련 민간 사업자 목 4,040억 원 중에 자신의 지분 49%의 절반인 24.5%를 이재명 측에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유동규 변호인은 이재명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를 비롯해 정진상, 김용뿐만 아니라 이재명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냐고 남욱에게 물었습니다. 남욱은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남욱은 이 시장 측 몫, 이 시장 측 몫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대표가, 그래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치른 네 번의 선거와 이재명의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유동규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유동규 변호인은 최근 이재명 측 목 지분은 성남시 관계자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이재명 측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세히 얘기를 하면 누가 몇 프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성남시 쪽 사람들이 알아서 배분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남욱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장동 사업 책임자가 이재명 시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의 의사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서 검찰은 정진상의 구속영장에서 남욱은 정진상, 김용, 유동규에게 천화동인 지분의 24.5%에 이르는 수익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에 관해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만배의 대장동 사업지분 49%의 절반인 24.5%가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 3인방 몫이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700억 원인데
김만배가 이른바 공통비, 그러니까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비, 이 공통비 등을 제외하고 428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동규 변호인은 이재명 측 몫이라는 게 결국 총유인 것으로 보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총유, 아주 낯선 용어죠. 유동규 변호인이 한 이 하이라이트 질문을 정확히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시장 측 몫 지분이라는 것은 공유나 합의가 아닌 총유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그러자 남욱은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자, 이 총유, 공유, 합의 이게 도대체 뭘까요? 총유는 법인이 아닌 문중, 종중 혹은 근데 주민 공동체 등의 많은 사람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어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지분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으며 따라서 분할 청구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합의는 조합 등, 아주 대표적으로 조합이죠. 조합 등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출자를 한 조합의 명의로 소유를 한 것입니다. 지분은 가지지만 등기부에 이를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는 뭘까요?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문자 그대로 공동소유를 의미하며 지분이 표시되고 그리고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욱은 이 이재명 측 지분 그 자체를 총유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유동규 변호사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총유라면 그러면 그 단체에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 단체의 목적이 이재명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둔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돈이 각 개인들이 나눠 쓸 돈이 아니라 이재명의 대선을 위한 선거자금 저수지가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남욱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재명의 기회가 된다면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총 4번의 선거, 2014년은 제가 선거자금을 들였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 2017년 대선 경선, 그리고 2018년의 경기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 그 이후에 노후 자금,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그 428억이라는 저수지 자체가 이재명을 위한 저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말들을 유동규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남욱은 2015년 2월 김만배의 요구로 자신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줄어든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욱은 김만배가 자신에게 내가 사업자로 있으면 이재명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지분을 줄이라고 해서 다툼이 있었지만 자신이 당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은지검 수사를 받고 있어서 거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의 변호인은 남욱에게 2014년 6월 이재명 측에 정치자금을 전달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에서 빠지라는 말에 반발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남욱의 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재명 측에 건넨 선거 비용이 문제가 될 걸 걱정해서 저를 사업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이해했다. 그래서 반박할 수 없었다. 이날 정인신문에서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는 남욱과 정영학과의 대화에서 대장동 사업을 두고 남욱이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이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남욱이 한 답변입니다. 김만배가 한 말을 제가 전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민간업자들은 이미 이 사업이 성남시 공무원을 끼고 부리는 4천억짜리 도둑질인 것을 서로서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대장동 게이트에서 이 사기극을 처음부터 기획했던 남욱의 지분은 점차 줄어든 게 드러났습니다. 남욱은 앞서 20일 재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에는 제가 45%, 그리고 김만배가 25%, 정영학이 20%, 조모, 이 조모는 당시에 사업에 참여했던 대출 브로커입니다. 이 조모는 10%를 갖기로 지분을 나눴다. 그런데 남욱의 지분 45%는 2014년 12월에 35%, 그리고 2015년 2월 25%로 줄어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멀쩡한 주동자의 몫이
줄어들었을까요? 바로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밝혀진 김만배 지분이 커져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분은 유동규, 정진상, 김용 등의 총이었습니다. 물론 그 뒷배는 바로 이재명 시장입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재판 법정에서는 정인석에 쓴 남욱과 직접 신문에 나선 유동규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남욱이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됐는지 여부를 둘러싼 견해차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남욱의 지분을 두고도 설전을 벌이는데 유동규는 4천억 원의 25%면 1천억 원이라며 1천억 원이면 만족한다고 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남욱은 저는 600억 원 정도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남욱은 자신의 지분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김만배로부터 이재명 시장이 내가 있으면 사업권을 안 준다고 하니 사업에서 빠지라. 내 지분은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25일 재판에서 유동규와 설전을 벌인 것은 이처럼 지분이 줄어들고 사업에서 배제된 과정을 강조하려는 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어쨌든 소결론은 이렇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내가 천화동인 1호 몫인 428억 원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한 게 맞는다 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진상의 구속영장에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 땡땡에게 3분의 1을 주고 동균의 형들,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에게 3분의 2를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이 11월 20일 법정에서 2015년 1월부터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김만배에게 들었다고 증언을 한 바 있는데 김만배도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을 한 것입니다. 김만배가 정진상, 김용, 유동규에게 약속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지급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도 정진상의 구속영장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 구조 설계를 맡은 정영학과 함께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배당금을 전달하는 방안 4가지를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유동규가 법인을 세우면 비싼 값에 사주는 방식. 그게 하나죠. 자, 두 번째 방식. 김만배가 먼저 배당금을 받은 뒤에 유동규 등에게 정리하는 방식. 세 번째, 유동규가 부동산 시행사를 만들면 여기에 투자하는 방식. 네 번째, 허위로 명의신탁 소송을 벌여 패소하면서 돈을 넘기는 방식 등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앞서 정진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이 점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과 똑같습니다. 김만배가 작년 2월 정영학과 대장동 사업 배당금을 정진상 등에게 주는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3분의 1은 유동규 땡땡에게, 그 3분의 2는 유동규 형들, 이 정진상, 김용에게 직접 줘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 남욱은 정진상, 김용, 유동규에게 천화동인 지분의 24.5%에 이르는 수익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에 관해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있다고 정진상의 구속영장에 기재했습니다. 김만배의 대장동 사업 지분 49%의 절반인 24.5%가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 3인방 몫이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700억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통비 등을 제외하고 428억 원을 김만배가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김만배는 24일 0시에 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김만배가 유동규, 남욱 등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있지만 빈말이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이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진실을 절대 파묻을 수는 없습니다. 자, 다른 뉴스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뉴스 아마 잘 알려지지 않은 뉴스입니다. 11월 22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한 편의 시가 비장하게 낭독됐다고 합니다. 이 시 아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이 독일 반나치 운동가인 마르틴 니메르 목사의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이렇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내게 닥쳤을 땐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박찬대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누구든 검찰이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원팀으로 이 사정 정국을 잘 헤쳐나가자는 게 낭송 취지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당이 되어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그대로 당의 리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엄호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당은 이미 침몰을 시작했습니다. 군대 개미들이 가질 만한 이 이상한 확정 편향, 이 확정 편향은 민주당을 더 수령에 몰아넣을 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국민의힘 김기현이 20일 페이스북에 아주 묘한 글을 썼습니다. 조명 찾으러 캄보디아에 사람 보낼 정도로 한가하면 대국민 사격을 벌인 윤주환을 찾으러 다니길 바란다. 이 말이 뭔가 깜짝 놀라 살펴보니 아주 재밌는 배경이 있더군요.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이 장경태가 자신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조명 운운하는 거짓말과 관련해서 캄보디아 현지에 사람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이같이 비판을 한 것입니다. 김기현이 말입니다. 이런 사이코 같은 정치인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니 실수를 금치 못할 지경이다. 당의 대변인은 정신 상태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윤지호가 누굽니까? 윤지호는 문재인 정권 때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장자연 사건에 대해 증언했으나 이후에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며 각종 고소 고발에 휘말렸습니다. 아직까지 귀국하지 못하고 있죠.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은 윤지호의 사기 행각에 농락당한 바 있습니다. 장경태는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집 방문과 관련해서 빈곤 포르노, 또 조명 설치했다. 그래서 사진을 연출했다. 이런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는데 캄보디아 현지로 사람을 보내 사진 속 아동을 찾고 있다고 이날 라디오에서 밝혔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진실을 찾아 세계를 헤매고 있으니 정말 숭고해 보인다고 해야 합니까? 그 정성으로 정책을 고민하십시오. 그게 젊은 정치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치를 떼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